네, 안녕하세요. 북구미 TV KNK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교육적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는 그러나 더없이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중에 모든 유형 중에 토대가 되고 시초가 되는 녀석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를 모르고 부동산을 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네, 좀 그런가요? 네,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에 대한 부실한 지식으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점, 그래서 어렵지만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개괄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처음 시작, 컴팩트하고 내실 있게 정리한 땅값 엑스파일, 요 토지 투자의 돈맥을 잡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토지 투자 성공 강의 순서는 첫 번째, 땅값 알아야 토지 투자 성공한다라는 개관. 첫 번째, 토지는 왜 쇼핑하지 않는가라는 화두를 제시해봤습니다. 네, 토지는 입지, 정책, 규제, 전망에 따라서 그 가치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다양한 가치로 파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법률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쇼핑 카트에 좋은 토지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지 600평이 30만원, 평당 30만원 정도 부과한다고 하면 첫 번째 대지와 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200평, 4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대지는 평당 30만원, 농지는 이것보다 좀 싸겠죠. 22만원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평당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농지 400평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네, 대지로 전용하는데 전용비가 들고 그 다음에 인허가비가 됩니다. 그리고 세금과 토목공사비가 추가돼서 10만원, 평당 1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총 1번은 한 평당 35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됩니다. 두 번째, 토지하고 모든 조건은 비슷한데 형상이 약간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땅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대지는 가격은 동일하고 이 전 400평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지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평당 21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만원에 이 400평을 전용하는 데 있어서 10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31만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일본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토지는 지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형 위험, 추가적인 가공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보다 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전 600평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는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대지가 포함되어 있는 1번과 2번보다는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평당 2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을 모두 대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0평을 전용하는데 평당 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는 600평이죠. 그래서 1.5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15만원 정도, 10평에 15만원을 더하면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전 600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 같은 경우는 농지를 그대로 밭을 대지로 사용하는 데는 인허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농지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엄격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쉽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위험들을 고려했을 때 일본 토지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하지 않다. 인허가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를 해보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600평의 토지를 대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가격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쇼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땅값. 귀신도 모른다. 네. 귀신도 모르는 만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함정을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겠죠. 땅값이 왜 천차만별이냐? 가격은 위치, 그 다음에 가수요, 개별성,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미래 가치, 그 다음에 인허가 위험도, 유통구조의 복잡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땅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땅값은 내가 원하는 목적의 부동산으로 만들어 개발법과 공제법이 있는데 이 총 분양가를 대상으로 위험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화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개발법이고 분양 예상 가격에서 공사비를 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공제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땅값을 계산하는 식에서 확인했듯이 이 총 분양 가격, 어떤 부동산을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차원적으로 분화되겠죠. 주택인지 근생시설인지, 그 다음에 물류 창고인지 아니면 주차장인지에 따라서 분양 가격이 차등화되겠죠. 그리고 공사비도 건축 규모, 사용하는 자재, 구조 등에 따라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분양 가격의 레인지가 있고 공사비의 레인지가 있고 두 개를 합하면 이 레인지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이에 가격이 다층적이고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비도시 지역은 당연히 대지화를 갖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땅값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값도 이름표가 있습니다. 번째,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에도 개별 공시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중 대표성과 중용성이 있는 토지 약 50만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조사하여 산출한 가격이 표준지 공시지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개별 토지의 특성을 토지 가격 배율로 적용을 해서 산출한 것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 공시지가는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여겨지는 가격을 상상한다라기보다는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진, 비바람친 현실에서 만들어진 가격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일정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착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실사용 목적의 원가는 대지화 과정에서 실제 투입한 원가를 말하는 거고, 감정평가 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의뢰를 받아서 평가하는 가격으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은 시장성이 반영된 현실화된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호가, 매수호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매가액보다 높게 던져보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금액 가격, 그 다음에 양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서 조율된 흥정 가격, 그리고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담보 가격, 그리고 법원이 최초 경매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법사 가격, 그리고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진 후 국토교통부에게 실제 거래 가액을 신고하는 실거래 가격, 이렇게 주체, 성격,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표를 가집니다. 땅값에도 순위가 있는데 호가가 매도 호가, 공인중개사들이
실제 매도 희망가보다 높게 부르는 매도가 매수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실제 거래 가능성이 있는 가격으로 다운시킨 매도 희망가, 그 다음에 시세가, 특정한 사정에 있어서 급하게 내놓은 금매가, 그리고 임의경매, 강제 경매로 나온 금매가, 경매가 순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토지 가격의 결정 원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시장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토지의 고유한 특성, 부증성이 있죠. 부증성은 물리적인 양이, 절대적인 양이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단기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수요자 결정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에는 용도적인 다양성 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물리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균형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외곽 지로로 나갈수록 토지의 가격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가 형성 원리를 나타내는 말이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가 패턴은 도심에서 가장 높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낮아진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스무스하게 내려가다가 도시 외곽 상업존이나 환상 도시 주변에 가격이 한 번씩 이렇게 점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환상 도시 주변에는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 신도시가 새롭게 환상 도시 주변, 이 도로 주변, 서울에서 한 50km 정도 이렇게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되고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 도시로 조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외곽순환도로 주변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토지들이 있다는 거 찾아서 발견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가 땅값을 결정한다. 입지는 자연 그대로 주는 물리적 입지, 그 다음에 정책, 행정 규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규제적 입지, 그리고 교통조건, 편의시설 등으로 나타나는 개발 입지 등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입지가 형성이 됩니다. 토지의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이용 확인서에 나타난 정책 규제, 행정 규제를 통해서 토지의 가격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오는데, 성장관리권역을 100으로 봤을 때 보존 압력이 높은 곳인 자연보존권역은 7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성숙화가 이루어진 과밀억제권에서는 130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자연 녹지 지역이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지상물의 축조 여부에 따라서, 즉 행정 규제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이 행정 규제로 진입 장벽, 즉 허들이 높은 경우에 희소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주택 등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100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창고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희소성이 약간 더 떨어져서 200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 가격은 정책과 시점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풍선 효과는 부동산 내에서 지역별, 종목별로 세분화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안정화 대책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상승한다거나, 아파트에 대한 금융규제, LTV나 DTI가 강화되면 규제가 덜한 토지나 빌라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값은 경기순환주의를 탑니다.
이 일반 경기 순환 주기와 같이 회복, 상승, 후퇴, 하향 4단계를 거쳐 사이클을 이루어 가는데 고점과 고점을 주기를 형성하고 거점에서 저점으로 진폭을 가지고 순환합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은 건축물이 완공되고 공급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토지의 영소성 그리고 건물의 내구성 등으로 비해 타 재화에 비해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상승기 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수요가 몰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느 지역이 유망하다라고 하면 투기 자금과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군집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상승기 때 과열 시장이 많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이제 중개업자나 부동산 관련자들이 굉장히 가격을 부추기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데 일반 수요자들이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거품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격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투기 안정화 대책, 그 다음에 긴축적 통화 재정 정책, 그리고 세무조사 등 세금적인 부분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가격은 이제 떨어지는 거품이 걷어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시장이 이제 후퇴 하향 사이클이 후퇴 하향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는 시기보단 빠지는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장 국면보다 수축 국면이 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고통지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과 물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동조와 커플링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만의 특징인 가수요와 군집 효과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물가보다는 꽤 과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급속하게 냉각되어지는 그런 시장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고평가되고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등락들이 일반 물가보다 물가 추이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땅값은 어떻게 오를까? 법칙성이 있습니다. 삼승 법칙이라고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도시계획의 발표, 그 다음에 착공, 준공 3단계에 걸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요 발표, 착공, 완공 3단계를 거쳐서 3번 일어난다 해서 삼승 법칙. 그래서 2배 하면 8배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년 단위로 발표, 착공, 준공 이 각각 3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8배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개발 호재가 있으면 발표 시점뿐만 아니라 착공 단계에서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 그리고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완성 단계에서도 가격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